지구 행성의 내부에 살고 있다고 알려진 토종 reptilian과의 만남을 기록한 라서타 인터뷰를 검토하기에 앞서 공룡이 멸종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7천만 년 전, 대구에는 거대한 파충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지, 강, 바다, 하늘을 지배했고 지구는 1억 년 동안 말 그대로 파충류를 위한 행성으로 존재했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종이 출현한 것은 겨우 600만 년 전이지만 공룡은 무려 1억 년 동안 지구 행성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사실상 인간보다 먼저 공룡이 진화를 했어야 하며 현재 지구는 공룡에서 진화한 새로운 종의 파충류나 reptilian들이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룡은 멸종하기 전까지 무려 1억 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숭이에서 현대인간으로 진화하는데 600만 년이 걸렸다고 인정하면 공룡은 6,600만 년 전 당시에 이미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누빌 수 있는 신체적 그리고 기술적 진화를 이루고도 남았습니다. 영화 쥬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티렉스는 무식함의 대명사로 묘사되었지만 실상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티렉스가 침팬지와 동급 또는 침팬지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공룡이 멍청했으면 1억 년 동안 많은 종들이 파생되면서 공룡이란 생물이 존속되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유타주에서 발견된 유타랩터는 당시 모든 공룡과 지구상 모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영리했다고 밝혀졌고 과학자들은 유타랩터가 현대의 돌고래보다 지능이 높았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자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백악기의 유타랩터와 그 파생종들은 마침내 새로 진화하는 것처럼 깃털을 가지고 있었으며 입과 머리 형태도 새와 유사했습니다. 1억 년 동안 지속되는 모든 생물종은 지구에 완전히 적응된 것으로 간주되며 설계된 유전자가 무결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룡과 동시대에 살았던 일부 어류나 개 등의 생물은 현재까지 존속되지만 육해공을 막론하고 전지구적으로 번식하던 공룡은 100만 년도 체한되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룡의 멸종 원인으로는 소행성 충돌이 가장 유력한데 과학자들은 6,600만 년 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부근 바다에 지름 200km의 칙술로브 충돌구를 만든 소행성 충돌이 지구에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공룡의 멸종을 초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퀸셀리얼 미국 예일대 지구물리 및 지질학부 교수 연구팀은 공룡 멸종 시기에 발생한 화산가스의 대규모 분출이 소행성이 충돌하기에 20만 년 전에 일어나 대멸종과는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하면서 소행성 충돌을 공룡 멸종의 원인으로 규명했습니다. 소행성이 충돌했던 시기는 중생대백악기와 신생대팔레오기의 경계로 공룡뿐만 아니라 육상생물종의 75%가 이때 멸종했습니다. 소행성 충돌 이후 화산 폭발이 이어졌고 바닷물이 산성화되면서 석괴질 조류가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이후로 바다에 살고 있던 공룡을 포함해 바다 상층부의 생명체들도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소행성이 유력한 용의자이지만 두 명의 구소련 천체물리학자인 크라소프스키와 슈클로프스키가 연구한 공룡 멸종 원인은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슈클로프스키는 천체물리학의 전파천문학에서 공인된 전문가였으며 싱크로트론 방사를 연구한 그는 은하의 중심과 우주 전체에서 빠른 속도의 극도로 격렬한 방사선 방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우리 태양계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다는 가설을 세워 공룡 시대의 종말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가설을 참고한 영국의 전파천문학자 로버트 브라운은 태양계에서 불과 48색 떨어진 거리에서 약 5만 년 전에 발생한 초신성 폭발의 흔적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미국 과학자인 캔자스 대학의 테리와 라이스 대학의 터커는 2018년도에 이것에 대해 긴밀한 양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초신성이 폭발할 때 강력한 방사선 폭격을 일으키는 사례를 관찰했습니다. 폭격의 효과는 지구자기장의 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구자기장은 보호장막으로 작용하며 우주의 각종 해로운 입자들을 지구 궤도에 잡아두면서 지구를 부분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러나 지구자기장의 강도는 가변성입니다. 이들 과학자들에 의하면 6,600만 년 전의 지구는 자기장의 강도가 감소했고 격렬한 방사선에 직격탄을 맞은 공룡들이 멸종하면서 인류의 조상이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독의 과학자였던 리히터에 따르면 이때의 방사선 폭격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던 초신성 폭발로 발생했는데 가마득히 먼 거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초신성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1957년 프랑스의 화학 엔지니어였던 자크 베르키에는 나중에 격렬한 논쟁을 발생시켰던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 가설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가설을 추가했습니다.
자크의 설명은 공룡을 죽인 초신성 폭발은 지구에서 인간이라는 지능적인 생명체로 이어지게 되는 진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구에 유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다른 행성의 모든 생물은 물리법칙과 유전학의 정점에 도달한 우주의 강력한 존재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진정한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들로 지속적인 지구 방문을 통해 지구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외계인들의 실질적인 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 외계인들이 힘들게 은하변방에 지구를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은 지구 이자원 때문도 아니고 지구를 정복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만약 외계인들이 지구 자원을 탐내서 지구 인류와 지구 행성 자체를 정복하고자 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그들의 모선 몇 대와 비행 접시 편대만 투입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관찰해봐도 지구인들 중에 하늘을 보면서 외계인과 우주를 생각 중인 개체들은 극소수입니다. 이러한 현대 지구 인류의 모습은 한국인 유사과학자 비센테가 창안한 시계 톱니바퀴 이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시계라는 틀 안에서 서로 간에 맞물려서 작동하며 시계라는 물체를 구성하는 톱니바퀴, 각종 부품들이 마치 인간 사회와 같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계의 각 부품은 개별 인간을 나타내며 시계를 작동하기 위해 할당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역할을 통해 작동되고 시간이 시각화되는 시계의 궁극적인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인간 사회라는 큰 프레임 속에서 한 개의 부품으로만 작동하면서 작은 내부 세계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나라는 한 개의 부품 주변에서 같이 맞물려 작동하는 다른 부품들은 가족, 친구, 동료, 여러 인간들로 묘사될 수 있으며 시계를 감싸는 프레임과 몇 가지 버튼은 인간 사회를 결집시키면서 통제하는 정부, 사회 조직, 법률과 제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식에 제한이 걸린 사례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납니다. 어차피 너도 나도 모두 부속품인 상황에서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인간 사회 속에서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비교하며 갑질과 차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두는 시계 속에 있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수명이다에 교체되는 것입니다. 지구에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외계인들은 사실상 일선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일개미들로 이들의 뒤에는 은하와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신의 레벨을 가진 고차원 외계인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짬밥은 비행 접시에 올라타고 우주를 여행할 수준이 아니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 어딘가에 있는 지구 인류보다 영리하며 강력한 존재에 대해 추측했고 그들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추정도 산출했습니다. 우리는 태양과 거대 은하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을 상상했습니다. 이론가들은 이러한 존재들이 상주하는 문명을 카르다셔프 첩도상의 삼위형 문명이라고 부르고 삼위형을 넘어 행성과 항성 그리고 우주 자체를 창조할 수 있는 진정한 신의 레벨을 가진 문명도 있다고 믿습니다. 고차원 외계인들은 지시된 판스퍼미아로 불리는 과정을 시작하는데 먼저 성간여행이 가능한 운송체에 유전자 정보가 담긴 미생물 등의 원시 생명체를 자신들의 행성에서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체는 한 행성에 도착한 후에 기후와 환경 조건에 적응하고 생장하면서 자동 발현 기능을 통해 여러 가지 다른 생물종으로 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부르짖는 생물의 진화와 공통 두상이란 사실상 이것일 것입니다. 지시된 판스퍼미아는 생명체는 없지만 생명체가 거주할 조건을 갖춘 행성에 초기 생물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주의 지적 존재가 미생물이나 생물을 의도적으로 우주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966년에 물리학자 보리스와 칼 세이건이 그리고 1973년에는 생물학자 프랜시스 크릭과 레슬리 오겔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다른 외계 문명에 의해 의도적으로 씨가 뿌려졌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지구의 고대 시기는 명백하게도 포유류의 시대가 아닌 파충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시된 판스퍼미아 가설과 오리은하 중심에서 초신성 폭발로 인한 방사선 폭격이 지구로 유도되었다는 가설을 분석해보면 랩틸리언들이 먼저 지구의 공룡의 씨를 뿌려 번식을 시켰지만 나중에 인간형 외계인들이 원거리 방사능 폭격으로 공룡을 멸종시키고 지구에 자신들과 같은 종인 인류의 씨를 뿌리기 위한 포유류의 시대를 개막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공룡의 멸종 원인이 소행성이더라도 이 소행성은 의도적으로 지구에 유도되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공룡이 잘 먹고 잘 싸면서 번성한지 1억 년이나 지난 시점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라서타 인터뷰도 이런 여러 가설 속에서 작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의 진위는 많은 이론가들이 가짜라고 판명을 했지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레라고 알려진 스웨덴 사람은 1999년 12월 16일 스웨덴 남부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자기 친구 집에서 reptilian이며 라서타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생명체와 3시간 6분이 걸리는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라서타는 이미 몰래의 친구와는 몇 달 동안 만나왔습니다. 라서타는 텔레파시와 영동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녀의 reptilian 종족들 모두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라서타가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저는 포유류가 아니며 비록 신체의 일부가 포유류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연 진화를 거치며 이룩한 첨단 유전 공학 기술의 결과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된 파충 유종 쪽의 여성 생명체로 우리 종족은 지구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진화하면서 수천만 년간 존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비롯 이집트, 잉카와 같이 우리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많은 고대 부족들의 종교적인 문서에 숭배의 대상 또는 신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들의 창조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사악한 뱀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구 인류는 외계인에 의해 유전적으로 조작되어 진화의 속도가 빨라졌으며 우리 종족은 지구상 인류의 진화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2,300만 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 자연 진화의 과정이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 인류의 진화 속도는 절대로 불가능하십니다. 인류의 창조와 진화는 유전자 조작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창조는 다른 행성 출신 외계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파충 유종족은 지구에서 기원했고 우리는 태양계 행성들 내부에 몇몇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지만 고향은 바로 이 지구입니다. 지구 행성은 항상 우리 종족에게 속해 있고 인간들의 것이 아닙니다만 인간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대략 6,600만 년 전에 미개한 공룡으로 살던 수많은 우리의 파충 유도상들은 지구 전체에 걸친 거대한 파괴적인 변화로 인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간과학자들이 운석 충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공룡 멸망의 원인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지구의 대기권과 우주에서 벌어진 외계인 집단들 간의 전쟁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종족의 기록으로는 이때 벌어진 전쟁은 지구에서 외계인들에 의해 발생한 첫 번째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이 우주전쟁은 고도로 진보한 외계 종족들 간에 벌어졌는데 한 종족은 지구 인류와 같은 인간형 종족이었고 우리 은하계 내에서 프로키온이라고 부르는 작은 계자리 방향에 있는 항성계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종족은 우리 지구 파충류 종족과는 전혀 다른 파충류형 종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간섭 없이 지구 행성에서 진화를 이루어낸 종족이기 때문에 외계의 파충류 종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 외계 파충류 종족은 우리 은하계나 우리 우주에 속한 종족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우주에서 온 것입니다. 지구상 인류가 우주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구 인류가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하자면 다른 차원이지만 외계 파충류 종족은 거품 형태의 전체 우주 속에 있는 공기방울에서 온 것입니다. 우주의 진보된 외계 종족들은 양자 기술을 이용하여 이런 공기방울 여기저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 외계 종족이 오기 전 약 150년 전에 먼저 지구에 도착한 첫 번째 인간형 외계 종족은 지구에 몇 개의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남극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장 큰 식민지가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아시아라고 불리는 대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충류 외계 종족이 지구에 도착한 후에 인간형 외계 종족은 이들과 평화적인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형 외계종이나 파충류 외계종 모두는 지구의 천연 자원인 구리를 점유하려 하고 있었고 먼저 도착한 인간형 외계종은 선점권을 놓지 않으려고 파충류종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인간형 외계 종족이 우세하고 있었으나 파충류 종족은 인간 개종족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핵융합탄으로 추정되지만 생명체만 파괴하는 특이한 종류의 폭탄을 오늘날 중앙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지역의 상공에서 터뜨렸습니다. 폭발이 바다에 닿으면서 수소 융합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파충류 외계인들의 예상을 넘는 과도한 방사능 낙진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0년간 핵겨울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에 식민지를 건설한 인간형 외계인들은 전멸했고 파충류 외계인들은 몇 년 뒤 알 수 없는 이유 아마도 방사능으로 인해 지구 행성을 떠났습니다. 이때 떨어진 낙진들의 여러 요소 중에는 수소 융합이 결과로 만들어진 이리듐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을 현재의 인간과학자들이 운석의 충돌로 공룡이 멸종되었다는 증거로 삼고 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지구 인류는 우리 지구 파충 유종족보다 우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500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이들 외계 파충 유종족의 기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공룡들이 죽었습니다. 일부는 살아남았으나 폭발 후에 치명적인 핵겨울과 낙진으로 20년 안에 모두 죽어갔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소형 파충류들 중에는 특별히 진화된 공룡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구와 노돈을 닮은 이들은 두 다리로 보행을 했으며 큰 두개골과 발달된 뇌를 가졌고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손가락과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능이 높았고 물건을 잡을 수 있었던 이 소형 공룡종이 바로 우리의 직계 조상입니다. 공룡 대멸종을 초래한 방사능이 이런 소형 공룡종에게 돌연 변이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능이 높았던 이 파충류종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고 그 후 더 깊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3천만 년에 걸쳐 지구에서 자체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화 과정 중에 우리는 27개의 하위종으로 세분화되었으나 자연도태와 서로 간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전쟁을 치르면서 24개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시 5천만 년이 흐른 후에는 3개의 파충 유종족들만이 지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00만 년 전에 우리는 유전공학 기술의 진보를 이루면서 3개 종족을 하나로 통합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포유류 인간종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 진화가 멈췄습니다. 인간에 비해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지구 종족입니다. 나무 위를 뛰어다니던 원숭이 유전자를 가졌던 당신들 인류가 아직도 짐승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유전자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원시적인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500만 년 동안 서서히 자체 진화를 하기 시작했고 1500만 년 전에 이전과는 다른 인간형 외계 종족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구에 식민지를 세운 인간형 외계 종족 이후 6천만 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인간형 외계인들이 지구로 온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외계인들이 지구에 있는지 알면 더욱 놀랄 것입니다. 지구 인류에게 일로임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관심사는 지구의 천연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관심은 바로 지구상에서 원시적인 상태로 느리게 진화를 하고 있던 유인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주인으로서 이 행성의 내부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인간형 외계 종족은 지구의 자연 속에서 살고 있던 유인원들의 진화 속도를 가속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화 가가속된 지구 인류가 미래에 다가올 전쟁에서 일로임들에게 봉사를 하는 노예로 부려질 수 있다는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상 인류의 운명은 지구 내부에 있는 우리 파충 유종족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일로임이라는 외계 종족이 우리의 행성인 지구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 지구의 원주민들인 우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와 일로임 사이에 오랜 전쟁이 벌어졌고 일로임은 그들 사이에도 내분이 생겼습니다. 일로임의 한편에서는 지구상 인류의 진화를 의도적으로 가속시키고 재창조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일로임 간에 벌어진 마지막 전투는 대략 5천년 전에 지구의 육지와 우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로임들은 강력한 음파무기를 이용해 우리의 지하 도시들을 파괴했고 우리도 그들의 지상 기지를 파괴하면서 지구상공에서는 그들의 전투기와 모선들을 파괴했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우리의 전쟁을 목격하고 매우 두려워했으며 이것을 종교나 신화 속의 다양한 형태로 기록했습니다. 당시 인류의 지적 수준으로는 지구와 우주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대부분 신들의 전쟁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일로임들은 자신들이 개조한 지구 인류에게 이 전쟁을 선과 악의 전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선한 종족으로 우리들 지구 파충류종을 악한 종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일로임이 지구에 도착하여 당신들 인류 종족에게 진화 실험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구는 우리의 행성이었고 우리는 단지 우리의 행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입니다. 마지막 전투가 끝난 후인 약 5천년 전 지구상 인류의 시간 단위에 따르면 정확히 4943년 전에 일로임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를 떠났습니다. 일로임은 인류가 만든 우주지도에서 우리 은하계의 알데바란이라고 불리는 태양계로부터 왔습니다. 일로임들은 아주 키가 큰 인간형 종족으로 일반적으로 금발의 머리에 매우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햇빛이 그들의 피부와 눈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햇빛을 극도로 꺼립니다. 일로임은 지구 인류에 대한 진화 실험이 시작된 첫 단계에 2만여 명에 이르는 지구상 유인원들을 자기들 행성으로 데려갔고 몇백 년 동안 지구를 떠나 있었는데 그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는 이전보다 훨씬 진보된 인류의 조상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후로도 일로임은 2만 3천년 동안 지구로 7번 돌아와 인간의 유전자를 계속 수정했습니다. 현재의 지구 인류는 지구상에서 첫 번째 인간 문명이 아닙니다. 사실상 첫 번째로 진화된 인류는 70만 년 전에 우리 파충 유종족과 함께 지구에 살았었고, 이들은 진보된 기술과 대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로임들은 지구 인류의 진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속도를 적응시켜 실험했습니다. 일로임들이 유전공학으로 진화시킨 이들 인간종은 70만 년 전에 우리와 함께 지구에 살았지만 우리와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일로임들은 이들 인간들에게 우리를 거짓말을 하는 사악한 존재들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몇 세기 이후에 일로임들은 이들 첫 번째 인간종과 그들의 문명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실험 대상을 선택하고 진화 실험을 지속했습니다. 첫 번째 인류 종족의 유적들은 오파츠라고 불리는 것들 외에는 완전히 사라져 없지만 다섯 번째 문명이 이루는 적은 홍칭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7만 5천 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모래 속에서 발견한 지구상 다섯 번째 인류 문명에서 세운 거대 피라미드로, 그 후로 이집트인들은 비슷한 피라미드 구조물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명의 흔적은 도시의 잔해로 비미니 지역의 바다 밑에 있는데 1만 6천 년 전의 유적입니다. 이후에도 현재 인류의 문명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지구 고대 문명의 잔해들은 쿠바의 바닷속, 터키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로임들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일곱 번째 인류 문명은 8,50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현재 인류의 문명이며 기독교 등의 종교와 여러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문명입니다. 일로임은 우리와의 전쟁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를 떠났고, 그날은 우리가 일로임을 이기고 지구 행성을 지켜낸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일로임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우주모선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일로임들의 지상기지와 구조물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지구상 인류는 이때부터 스스로 자신들만의 문명을 세우기 시작했고, 우리들 파충 유종족은 다음 세기 동안 인류의 일부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로임들이 사악하다고 세뇌시켰던 우리 파충 유종족은 사실상 사악한 존재가 아님을 확신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로임들은 아직까지 지구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전에도 몇천 년간 지구를 떠나 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날 그들이 돌아와 지구 인류에 대한 진화 프로젝트를 끝내던지 아니면 지구상 일곱 번째 인류종인 현생 인류를 전멸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 현재 지구에는 14개 종의 외계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1개의 종족은 우리 은하와 우리 우주에서 온 존재들이고, 두 종족은 다른 우주인 공기방울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한 종족은 기술과 정신적인 면에서 가장 진보했으며 우리 차원보다 높은 차원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진화된 외계 종족일수록 지구 인류를 동물로서 연구하며 지구상 인류와 지구 내부의 우리 파충 유종족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활동하는 외계 종족들 중에 세 종족은 서로 간의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들 세 종족 중에는 인류의 정보와 접촉해서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이전하는 반대급부로 지구 자원과 인간 생체 실험을 거래하는 종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인간의 장기와 혈액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유전 구조에 잘못된 진화와 방사능으로 인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과 동물로부터 염색체를 채취해서 그들의 유전자를 계속해서 수정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인공수정과 인공자궁을 이용해 자신들과 인간의 하이브리드들을 만들어 유전적인 호환성을 높이려고 시도했고, 현재 지구 인류와 외계 종족 간의 무수한 하이브리드들이 존재합니다. 현생 지구 인류가 가진 뇌는 우리 파충 유종족을 포함해 거의 모든 외계 종족들이 쓰고 읽을 수 있는 마치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보안 백신이 설치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현실에 대해 눈을 뜨세요. 인류의 잘못된 역사와 사이비 과학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인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들 중 일부는 지구 인류와 우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지구적 혼란과 그것에서 야기되는 자신들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